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2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사람인 옆에 이어 맬 개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맬 개. 나무목에 홀규, 서옥규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아름다운 나무에서 개수나무 개. 그 다음에 열십은 방패에서 입은 입구로 전쟁을 이야기한다 해서 옛날을 뜻한 옛고. 그 다음에 애울 위 안에 옛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구들고. 그 다음 풀초 밑에 옛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풀이 오래되면 맛이 쓰다, 사람은 괴롭다 해서 쓸고 괴로울고. 다음 여자 여자에서 옛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여자가 오래되었다, 시어머니 고. 다음은 나무가 오래되었다, 마를고 고목고. 그 다음에는 옛고 옆에 칠복이 들어가서 연고고, 까닭고, 예코도 되죠. 다음 높은 높은 집의 모습을 본뜬 자 높을고. 다음 높을고에서 음을 빌린 현석자 벼화로 구성되어서 볏짚고 원고고. 볏짚을 높이 쌓아놓은 모습이죠. 그 다음 아들자 옆에 오이과로 구성되어서 자식이 한 명 있다. 그래서 외로울 고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이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다음은 입구와 위에 소우죠. 소우. 소가 가로다지 횡목을 부딪히면서 사람에게 알린다 해서 알릴 고가 됐죠. 윗사람한테 알린다 할 때는 곡으로 발음을 한다 했죠. 다음 늙을로, 늙을로 밑에 공교할 교, 공교할 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 고 혹은 생각할 고가 됐죠. 그 다음 집음과 수레거로 구성된 회의자, 수레를 보관하는 곳, 곶집고 창고고. 다음 북을 세워놓고 치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 북고. 북고는 두드리다의 뜻도 있다 했죠. 두드릴고. 자, 멜개, 개수나무 개, 예고, 구들고, 쓸고, 괴롤고, 시어머니고, 고모고, 마를고, 고목고, 연고고, 높을고, 볏짚고, 원고고, 외로울고, 알릴고, 아뢰일고, 생각할고, 죽은 아버지고, 창고고, 곶짚고, 붓고, 두드릴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머리혈과, 머리혈 부수죠. 목에서 이마까지. 음을 나타내는 품살고, 고용한다 할 때 중국 발음으로는 구로 발음됐죠. 구에서 음을 빌린 품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돌려보다 의 뜻이 된 글자. 돌아본다. 그래서 형성자가 된 거죠. 지금 뭡니까? 품을 사기 위해서 일자리 찾으려고 돌아보는 거죠. 재밌는 글자죠. 그래서 돌아보다. 음은 고겠죠. 그럼 돌아볼 고가 되겠죠. 돌아볼 고 볼까요? 돌아볼 고. 중국어로는 꾸로 발음되죠. 돌아볼 고. 회고한다. 또 삼고 초려할 때 세 번이나 초려를 돌아봤다. 돌아볼 고. 다음 구분자. 소전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구분자의 모양인데 그게 확장되어 삐뚤어지다, 뭐 강국하다의 뜻도 가게 됐다. 그럼 구분자면 굽을 뭘까요? 굽을 곡선이 있죠. 곡선. 볼까요? 굽을 곡. 이 모양이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안으로 이어져 붙죠. 굽을 곡. 곡은 입성인데 중국어로 말하는 추 이렇게 하면 되죠. 기억 받침이 없죠. 곡은 곡선, 뭐냐면 뭐 곡진하다, 곡하가세
할 때 쓰는 거죠. 간곡하다, 굽다 이 뜻입니다. 다음,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윗부분에는 산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는 거고 아래 입구는 계곡의 입구다. 본뜻이 산의 계곡인 자는, 네, 산 계곡인 자는 곡작이죠. 골짜기 할 때 볼까요? 예, 골곡. 위에는 물이 흐르는 모양, 밑에는 계곡의 입구. 이것도 마찬가지 입성인데, 예, 중국 발음으로는 구로 발음했죠. 예, 골곡은 붉은 자, 부수자죠. 예, 재미있는 것은 골곡 앞에 물수를 하면은 목욕할 욕이죠. 골짜기에 물이 있으니까 목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진면을 하면 집안이 골짜기 같이 넓다 해서 용서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죠. 얼굴용도 되고. 예. 골곡에 앞에 물술 하면은 목욕욕, 옆에 하품홀몸을 하면은 하고자 할 욕, 앞에 사람인을 하면은 풍속속, 오더이를 하면은 넉넉할 유, 이렇게 골짜기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품고 있는 자가 많죠. 골곡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계곡, 그 다음에 협곡, 진퇴유곡 뭐 이런 뜻으로 있죠. 예. 돌아볼 거는 일거리를 찾으러 돌아보는 거. 이거는 구불곡은 자가 굽은 모습, 골곡은 골짜기 모양을 본든 글자다. 예. 다음 볼까요? 갑골문의 자형은, 예, 위에는 울부짖고 눈이 있죠. 예, 중간은 사람이 가슴을 치는 모습, 비통하게 소리내며 눈물 흘리는 모양. 울다의 뜻이 된 글자. 운다는 걸 뭐라 합니까? 곡한다 하죠. 울곡이겠네요. 볼까요? 네, 울곡. 자, 이 가슴을 치는 모습이 큰 데에서 이게 개견으로 바뀌었고, 눈물 흘리는 것을 입구 모양으로 변하겠죠. 혹여 밑에 입구가 두 개면은 그릇 기자잖아요. 그릇기는 개가 그릇을 지키는 건데 어떤 사람은 네 명이서 개고기를 먹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어서 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개가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이게 글자가 축약되어서 나온 글자. 울곡도 마찬가지. 중국어는 기역 받침이 없으니까 입성 발음은 없으니까 쿠로 발음되죠. 쿠. 예. 다음 벼화 부수자죠. 음을 나타내는 껍질 각도 입성이니까 커로 발음되죠. 커. 본자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곡식을 총치는 자. 곡이 되겠죠. 곡식곡. 벼화가 들어가서 옆에 가서 벼화를 요 밑에 넣는 그런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 껍질 각 밑에다 요 벼화가 들어갔죠. 예. 곡식곡. 그럼 벼 밖에 껍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곡식곡도 마찬가지 입성이라서 구로 발음됐죠. 예. 곡식곡을 중국 간체자로는 골곡으로 썼죠. 그러니까 중국 간체자를 처음 배운 사람이 골곡으로도 해야 되고 곡식곡으로도 해야 되고, 예, 이해하기 어렵죠. 예. 곡식곡을 하면 곡식곡도 골곡으로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은 방의 내벽을 에워싼 에울 위자 바깥, 에울 웨이 있죠. 예. 그 다음 그 속에 자라는 나무 모양, 아래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그 집에 사용하지 않는 집이죠. 버려진 집이다. 여기에 가차되어 곤하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뜻을 갖게 됐다. 아주 곤란하다. 예. 곤란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 볼까요? 뭔가? 예. 곤할 곤. 어떤 뜻일까요? 빈곤하다, 춘곤증, 곤란하다 할 때 곤할 곤자입니다. 나무가 빈 집에서 자라서 아주 버려진 집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곤할 곤. 예. 울곡은, 예,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나온 회의자. 곡식곡은 껍질 각의 섬을 빌린 형성자.
고날고는 빈집에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죠. 예. 곡과 곡은 중국 발음에 입성이 없으니까 쿠, 구 이렇게 발음했어요. 예. 다음 볼까요? 자, 흑토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늘리다는 뜻을 가진 원숭이 신, 별신. 원숭이 신인데 앞에 사람이는 한 별신이죠.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이건 허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허리를 쭉 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를 넣으면은 별신이 되는 거죠. 예. 굴신한다 할 때, 굽히고 편다 할 때 별신으로 쓰입니다. 봇뜻은 8궤의 하나인 뭡니까? 태극기 나오죠? 다 연결되면은 건궤, 떨어지면은 공궤. 건은 하늘, 고는 땅이죠. 곤궤로 토지를 본뜬 자에서 생물을 생장시키는 대제의 뜻을 갖게 된 글자. 그러면 흑토 옆에 원숭이 신을 넣은 글자죠. 예. 곤궤. 곤궤는 뭡니까? 땅곤자죠. 볼까요? 예. 땅곤. 땅곤의 반대는 뭡니까? 하늘건이죠. 건곤. 건이 곤감. 건은 건삼년 연결됐고 건천, 곤지. 이는 이허중, 이화. 곤과 건이 곤감. 감은 감수, 물이죠. 예. 곤, 땅, 곤. 중국 발음으로는 쿤, 쿤 이렇게 발음했죠. 예.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몇 개의 뼈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다. 짧은 세로선들은 뼈의 양쪽 끝 골절 부분에 툭 붉어져 나온 부분을 표시했다. 소전에 와서 고기육을 덧붙여 뼈와 살이 서로 붙어 있음을 나타냈다. 살발을 과의 뜻인데 뒤에 뼈라는 뜻으로 파생된 자는 뼈죠, 뼈. 네. 뼈가 뭐가 있습니까? 골격이 단단하다 할 때 뼈골이라는 뜻이 쓰이죠. 볼까요? 예. 뼈, 골. 예. 뼈 골자 밑에 고기육 있죠. 예. 요 위에는 뭡니까? 예. 뼈가 발라진 요건 부수로도 쓰이는데 뼈 앙상할 알자죠, 위에가. 뼈가 앙상한 데다가 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뼈골 부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구로 발음됐죠. 뼈골로 구성된 단어는 뭡니까? 골격, 기골이 장대하다, 뭐 고륙상쟁, 친족질이 고륙질이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뼈골. 재밌는 것은 뼈골자 앞에 물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뼈에다가 굵은 뼈다귀에다가 물을 묻혀놓고 한번 밟아보세요. 얼마나 미끄러운가. 미끄러울 활자입니다. 리얼이니까 리얼 발음됐죠. 중국 폭포에 가면 미끄럼 주의할 때 미끄러울 활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다 다시 개견을 하면은 미끄러운 개니까 매끄러운 개니까 교활할 활자죠. 교활할 재밌습니다. 뼈골 미끄러울 활 교활할 활 기역과 히읗이 발음이 통하니까 뼈골 부수자입니다. 다음 건문의 자형은 물건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양. 밑에가 들공이죠. 물건을 들고 있는 모양을 본떠 함께 공동의 뜻이 된 글자. 두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다. 근데 이게 들공인데 이게 8팔붓으로 돼 있어요. 볼까요? 함께 공. 밑에 들공이죠. 두 손으로 함께 드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여덟이라는 공통의 뜻을 가진 여덟로 표시해놨죠. 8팔붓입니다. 함께 공. 여러 명이 함께 든다. 함께 한다. 한 가지 돈과 같은 뜻입니다. 뭐 공생공존할 때 쓰고 공모한다. 공범이다. 남녀 공학이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이 함께 공은 앞에 사람일을 하면은 이바지할 공, 제공할 공, 밑에 맘심을 하면은 공손할 공, 앞에 물수를 하면은 큰물 홍, 되죠. 밑에 병부절을 하면은 거리 항이 되죠. 이렇게 공자가 여러 가지 또
형성자를 품고 있다. 예. 땅곤. 땅곤은 별신에서 엄을 빌린, 원숭이 신에서 엄을 빌린 형성자다. 뼈골은 뼈와 살이 붙어있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다. 함께공은 여러 명이 함께 드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다. 다음 볼까요? 또 서비스 나왔네요.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함께공. 그렇죠? 두 손에 받들고 있는 물건을 함께공. 신에게 올리는 주체인 사람. 신에게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바지하다, 제공하다 이 뜻이 됩니다. 이바지할 공, 제공할 공. 볼까요? 이바지하다. 이바지한다는 말이 바치다 이 말입니다. 바치다. 이바지할 공, 제공할 공. 아주 간단한 글자죠. 다음 마음심과. 자, 마음심이, 이 마음심만 알면 한자를 알고, 마음심방변이 또 있죠. 이것도 마음심이죠. 마음심은 세 가지죠. 이 마음심이 세 가지로 있다는 것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나타내며 용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인 공. 함께 공이잖아요. 손을 들고 있는 모습. 형성된 자. 이때는 요 마음심이 공자 요 밑에 들어갔죠. 그래서 받들다, 공경하다 이 뜻이 된 자, 공경할 공이 되겠죠. 공손할 공이 되겠죠.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에 밑에가 마음심인가를 모르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마음심입니다. 자글소에도 점을 하나 더 찍었다 틀렸다 지우면 안 돼요. 공손할 공입니다. 공손할 공. 자, 이바지 함께 공에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바지할 공, 제공하다 뜻이고,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공손할 공이 됐죠. 이바지할 공은 뭐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 뜻으로 쓰이고, 공손할 공은 뭡니까? 공손, 공순, 뭐 과공비례, 지나친 공손하면 예에 끝난다. 과공비례할 때 공자로도 쓰이죠. 자, 다음 윗부분에 있는 여덟 팔. 여덟 팔은 서로 등지다. 뭡니까? 수박을 쪼개놓은 모습이라 했죠. 뜻이고, 아래의 사사사 부수입니다. 이것도 사사사. 팔을 이렇게 굽히면서 내 거다 하는 것은 사적사. 사사사는 사적사의 본래자이다. 곧 서로 등진 물건과 같이 표시하여 물건을 고루 나누다. 여덟 팔 밑에 사적사를 하면 여덟 명에게 나눈다. 요 밑에 여덟 팔 밑에 칼도를 하면 나눌 뿐이 되죠. 왜 하필이면 여덟로 나눌까요? 또 여덟 명이 또 내 거라 할까요? 이건 바로 최초의 조세 제도는 정전법이죠. 정전법. 우물 정자를 해가지고 8가구가 각각의 사전을 갖고 복판에는 공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덟 팔을 중요시한 겁니다. 여덟 팔 밑에 사사사를 해서 고루 나누어 가지다. 그래서 공통된 거죠. 그래서 공적, 뭐 이런 공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공평할 우리 발음과 그냥 비슷하죠. 공평할 또 공적 공평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공과 사, 그죠? 공개, 또 뭡니까? 공무원, 선공후사, 공적인 걸 앞세고 사적인 걸 뒤로 한다 할 때 쓰죠. 이 공평할 공자도 아주 재밌는 자인데, 앞에 나무목을 하면은 여러 명이 늘 잘 쓸 수 있는 나무가 뭘까요? 소나무 송자죠. 말씀을 하면은 여러 명이 송사를 하는 송살송. 옆에 머리허를 하면은 여러 명이 잘하는 칭찬할 길일송이 됩니다. 길일송. 송송송이 되죠. 공이 송으로 발음됐죠. 공평할 공. 자, 이바지할 공은 함께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신에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들어가서 공손할 공. 그 다음에 8명이 내 거다. 서로 사적인 거를 나눈다 해서 공평할 공이 된 회의자죠. 다음 볼까요? 자,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공구 모양이다. 그 의미가 확장돼서 장인, 일하는 사람,
공업 등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고, 다시 더 나아가 교묘하다, 세밀하다의 뜻도 갖게 된 자는 장인 뭐요? 공이죠. 장인공. 볼까요? 장인공. 요게 공구 모양을 본뜬 자다. 밑에 칼날이 보이죠? 공구. 장인공 부수자입니다. 공 됐죠? 장인공. 장인공은 뭐 공부, 공사, 공장, 산업공상 이렇게 할 때 쓰는 공자죠. 장인공자가 형성자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부수자이면서 볼까요? 힘력과 음을 나타내는 장인공으로 구성되어 공작 중에 종사함을 표시했다. 본뜻이 공적, 공로인 자. 그러니까 공이죠. 공공. 그러니까 장인공 옆에 힘력을 붙이겠죠. 힘력 옆에 장인공을 붙이지 않고. 왜 그래요? 부수가 여기서는 힘력입니다. 자, 볼까요? 공. 왜냐하면 공에서 음을 빌렸잖아요. 장인공에서. 그러니까 부수가 힘력 부수죠. 공 했죠. 성공, 공적, 공로, 형설지공 할 때도 쓰죠. 공을 이루었다. 다음 음을 나타내는 장인공과 치다는 뜻의 칠복으로 구성된 형성자. 본뜻은 공격으로 지킬 수의 반대. 수의 반대는 공이겠죠. 공수죠. 공수. 공격. 칠공이 치다의 뜻이니까 칠공이 되죠. 칠공. 이것도 마찬가지 공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부수는 여기서는 칠복부수죠. 볼까요? 칠공. 꿍. 다 같이 공 같이 발음됐죠. 이런 것도 중국어는 똑같이 발음돼도 뒤에 글자에 보고 이게 70인지 00인지 구별해야 되겠죠. 장인공은 장인이 쓰는 도구, 본뜬 부수면서도 상형자죠. 그 다음에 공공은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공공. 칠복은 뭡니까? 칠공은 장인공에서 음을 빌리고 뜻은 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칠공이죠. 간단하죠. 부수만 알면은 칠공, 힘공이잖아요. 그죠? 노력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칠공이 되는 겁니다. 자, 칠공으로는 뭡니까? 공격하라 할 때 쓰죠. 그 다음에 뭐 공방, 아까 공수, 치고 방하고 하는 공수 이럴 때 쓰이죠.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머리혈, 머리혈과 품살고로 구성된 형성자. 품살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품을 사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보다의 뜻이 된 돌아볼고. 재밌는 글자죠. 굽은 자의 모습을 본든 자, 굽을곡, 또 간곡하다의 뜻도 있죠. 그 다음 골짜기 입구와 계곡의 모습을 본든 글자 골곡이죠. 회의자죠. 골곡 부수자입니다.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울곡. 벼화와 껍질 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곡식곡. 텅 빈 집에 나무가 자라서 아주 곤란함을 나타낸 글자 곤할곤. 흑토와 펼신, 원숭이신으로 구성된 형성자. 원숭이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땅곤이 되죠. 땅곤. 그 다음 뼈 앙상한 알과 밑에 고기육. 뼈에 고기가 붙어있는 뼈다구죠. 그래서 뼈골. 부수자입니다. 뼈골. 그 다음 여러 명이 함께 받들고 있는 모습 함께공. 다음은 물건을 받들고 물건을 제공하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주체, 신에게 물건을 올리는 사람 주체인 사람이 들어가서 이바지할 공, 제공할 공. 다음 밑에 함께 공에서 음을 빌리고 밑에 마음심 들어가서 공손할 공이죠.
다음은 여덟팔과 사즉사. 여덟팔은 똑의 수박 쪽의 모습이죠. 여러 명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주는 데서 공적공, 공평할 공. 그 다음에 도구죠. 공구의 모양을 본뜬 자, 장인공, 부수자입니다. 다음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공공. 그 다음에 칠복과 장인공에서, 칠복도 부수자죠. 칠복과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칠공이 되겠습니다. 돌아볼 고, 굽을곡, 간곡할 곡, 골곡, 울곡, 곡식곡, 곤할 곤, 땅곤, 뼈골, 함께 공, 이바지할 공, 공손할 공, 공평할 공, 공적공, 장인공, 공공, 칠공.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